지금 이걸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건 어필하고 받아들여지면서 프로포지션 13, 그러니까 세금을 그 자리에서 1년에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재산세 관련 5번째 시간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 재산세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보셨다시피 재산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재산세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서 안 해주죠. 그냥 내고 있는 비를, 똑같은 비를 개인한테 보내죠. 사실 이 부분은 할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집값이 원체 오른 상태라서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긴박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재산세 관련해 넣어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언제고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재산세 내는 시기가 언제인지, 특별개발세, 멜로루즈 설명드렸고요. 추가재산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값이 내려갈 때 재산세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태까지 보시다시피 부동산 자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소유주분들은 과세를 위한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오를 때는 그 상승분이 재산세에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하락분이 세금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과세평가액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카운티에 과세평가국에 이의를 신청해서 재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티 과세평가국 내에 설치된 과세평가위원회, 그러니까 Assessment Appeal Board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통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낮게 팔린 가격의 집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비슷한 집에 비슷한 사이즈에 우리 동네에 있는 집이 싸게 팔렸어요. 나는 이걸 100만 불에 샀는데 지금 그 옆에 집이 비슷하게 생긴 게 이렇게 70만 불에 팔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30%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30%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낮게 팔린 가격의 집들을 예로 적어서 카운티에 알려줘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집값이 지금 70만 밖에 안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주위에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께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걸 작성해 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2008년부터 해가지고 폭락했던 마켓에서는 이걸 참 많이들 쓰셨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1년에 2% 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그거를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포지션 13, 이건 주마다 좀 다른데요. 비슷한 것들이 주마다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레지던트,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세평가를 어필을 해서 세금을 낮춘 이후에는 프로포지션 13이 소멸이 됩니다. 1년에 2%만 오르는 게 아니고 마켓 상황에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과세평가하고 어필하고 난 뒤에도 카운티에서 1년에 2%밖에 못 올린다고, 그래서 미리 감면을 받아놔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손님들한테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어디에서 봤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서 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심심찮게 많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건 어필하고 받아들여지면서 프로포지션 13, 그러니까 세금을 그 자리에서 1년에 2%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필을 해서 감정가를 100만에서 70만으로 낮추어서 70만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뒤에 120만이 되었다 그러면
1년에 70만 불에 대한 세금에서 2%씩 올라가는 것은 소멸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100만 있죠. 100만에서 다시 2%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단지 법적으로 프로포지션 13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세금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죠. 뭐. 네. 실제로 저희 손님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락 사태가 온다면 일단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만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요즘은 이걸 쓸 수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뭐 살다 보면 필요할 날이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쓸 데가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오늘 올린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재산세 내는 시기, 멜로루즈, 그 다음에 추가재산세, 재산세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서 세금을 낮게 내고 있는 경우에 그 세금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갈 수 있는 프로포지션 6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프로포지션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겁니다. 부동산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주위에 일 잘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rimary Resident,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